북한 방문하는데 공항 다녀오셨죠? 왜 같이 안 가셨어요? 정치인은 안 된다. 호남 해서 죄송하다고 셀프 디스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겸개인입니다. 샌드위치고. 신당이 명분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최악의 상태다. 신당의 창당은 상수다. 정치를 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 같은 게 있었어요? 악역도 다 했다.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하면은 저는 호련히 정치계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네. 단 해보고 싶은 것은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하셨고요. 지난 2월 대표 경선에서 불과 3.52%포인트 차이로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간바르 차이로 지셔서 요즘에는 평의원으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 이사장님 북한 방문하는데 공항 다녀오셨죠? 예, 지금 다녀왔습니다. 네.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김정인 위원장이 친서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가면은 그래도 좀 대우를 하지 않을까. 예.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같이 안 가셨어요? 당연히 같이 가시는 걸로 예상들을 했고, 임동원, 정세현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안 가셨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언론에 발표됐으니까 네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호 여사님이 무사히 성공적인 방북이 될 때까지는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박지원, 임동원, 권노갑, 김옥두 이 네 분을 방북 신청했는데 네.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예, 우리 정부에서 네. 정치인은 안 된다. 정치인은? 뭐 저를 겨냥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냥 임동원 전 장관 같은 분은 정치인이 아닌데. 장관을 하셨으니까 정부직 공무원으로 본 건가요? 좀 이상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나 또 김성재 전 장관은 가셨잖아요. 물론 그러네요. 통준이 예. 사회분과 위원장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배제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일부러. 글쎄요, 그 전에 좀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네. 무사히 잘 성공적으로 다녀오시면 저도 입을 열겠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침묵합니다. 예. 이호 이사장님 북한 방문이 좀 우리 정부 당국 간 대화로 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약 7, 8년간 사실상 단절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좀 서로 왕래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특히 상징적인 이호 여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정부에서 제가 교섭을 했거든요. 네네. 한두 명이 함께 가기를 바랬는데 또 우리 정부 사람들 오는 것은 북한에서 반대해가지고 못 갔어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도 남북 대화에 의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부 쪽 인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도 없죠. 그럼 정부나 무슨 통일부나 청와대 메시지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없다고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지금 야당 안에서 이른바 좀 뭐 진보적이다, 뭐 중도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뭐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 뭐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밖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북한 인권법 제정은 확실히 반대하시는 걸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반대하시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인권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부 안은 북한의 인권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북한의 인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적인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나면 고쳐줘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이 북한에서는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살렸느냐.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회적 인권, 정치, 집회, 언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좀 무자비한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인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 인권법이 좋다. 그리고 새누리당 정부의 인권법은 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네, 그래도 바깥에서는 무조건 또 인권법,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이 많아요. 언론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은 제목은 섹시하게 뽑아버리잖아요.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 일부러 좀 그렇게 몰아가는. 제가 사람들이 있는 것 이번에 같아요. 국정원 해킹 문제도 이제 닫자라고 했는데 그 그거만 기사 제목으로 예, 그 뽑았어요. 기사를 읽어보면 그게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그 지난번에 조원진 예. 새누리당 의원하고 그 문제 갖고 논쟁을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그렇게 알고 계시길래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 정보위 야당 의원들을 납득시켜라. 그러면 덮을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조원진 의원이 했었어요. 이제 월요일 날 이 프로그램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야당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 우리랑 생각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하셨어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정부 여당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아, 그럼요. 예. 네. 그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거나 TV조선 판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은 왜 숨기느냐. 그것을 정보위원들의 애국심을 믿고 예. 최소한 정보위원들한테는 공개를 해서 납득을 하게 해라. 그렇죠. 그겁니다. 그리고 뭐 세계 35개 국가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수입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난리냐.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댓글 다느냐. NLL 문건 공개하느냐. 간첩 조작하느냐. 그런 건 제목으로 안 뽑죠. 그랬더니 새누리당 소위 국정원 대변인이다 하고 공격받는 분이 국정원은 전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뽑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호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박지원 의원님께서 호남 해서 죄송하다고 셀프 디스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호남 민심이 어쨌든 문재인 대표나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등을 돌린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그 호남 민심이 그렇게 이반한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우리 호남 정치인들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한테. 책임이 있다. 예. 김대중 대통령 이래 수십 년간 전폭적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 줬지만은 그렇죠. 대통령 하나 못 나고 후보 하나 안 되고 당대표 한 사람 못 하고 왜 이렇게 소위 좀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빌빌하느냐. 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희망을 둘 수 없다. 당대표는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정동영 의원도 있었고 정세균 대표도 다 호남 사람들 아니에요? 전북이긴 하지만. 아니 그렇지만은 예. 그러한 구실을 제대로 조직적인 했느냐 역할을. 예.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소래원 홍보위원장으로부터 셀프 디스 제안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너무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정치인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민심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호남의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악의 상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호남 민심을 문재인 대표나 이 당이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이 뭡니까? 5.18 기념 예배를 마친 거기에 5.18 기념 예배에 오신 분들은 목사님 중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분들 한 20여 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딱 한 분의 목사님만 신당 창당에 찬동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 단결해서 정권개혁의 길로 가라. 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난주에 딱 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점심을 한번 했어요. 네. 그런데 3분의 2의 목사님들이 신당 창당해라.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갖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그러면서 민심은 제가 뭐 축제나 전통시장에 다니면은 왜 거기 있느냐 하고 탈당해라.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 된다 하는 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문재인 대표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특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성공적인 안을 제시해서 호남 사람들을 설득할, 국민을 설득할 감동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번 당직 인사 같은 걸 보면은
나름대로 좀 탕평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주류가 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방안이? 완전하게 내려놓는 모습이 더 희생의 모습이 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저도 조직본부장을 제가 추천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보고 예.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았어요. 이윤석 의원 얘기 말씀이죠? 저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예, 조직본부장. 예. 예. 광주나 제 지역구인 전라남도를 돌아다니면은 왜 추천을 했느냐? 예. 왜 하고,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느냐? 예, 도와주느냐? 네. 그래 아주 그 이상해요. 그 일일이 또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예. 내가 안 했습니다.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는 그런 구차한 변명도 할 수 없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것들이 꼬여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길로 나서는 것이 좋다. 이런 예, 생각. 그러면 문재인 과감하게 대표가 좀 더 크게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려면은 그럼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시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민심은 그것을 요구한다. 인심은 요구한다. 예. 그랬더니 또 어떤 언론에서 박지원이 문재인 대표를 예. 나가라고 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제가 요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계인입니다. 네. 샌드위치고. 그래서 좀 딱합니다. 호남 민심이 주류에 등을 돌린 건 사실이지만 이른바 비주류에 대해서도 썩 호남 민심의 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제 그 지지를 하고 또 권노갑 고문도 가시고 그랬지만 결국은 천정배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걸 보면은 호남 민심이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무조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싫은 새정치 거예요. 민주연합이라면 다 싫다. 저도 광주에 가서 유세를 하고 시장을 돌면요. 제 보좌관을 뒤에 좀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박지원이 와서 부탁을 하지만은 너는 좋은데 천정배 찍는다. 예. 그게 민심이에요. 네.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박준영 전남지사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잖아요. 지금 박 의원님하고. 그렇죠. 그 상의 안 하셨어요? 탈당하시기 전에 그분이? 탈당에 대해서는 상의하지를 않고 요즘은 거의 저와 전화도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심전심으로 또 그 전에 대화를 하면서 박준영 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둥지를 틀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저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만류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 신당에. 그건 몰랐어요. 아, 예. 탈당하는 것 자체. 탈당하는 것 자체를. 신당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거예요? 확고하시죠? 천정배 의원 내년 총선에서 일정한 후보들을 내겠다 모아서 신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소속 연대 형태라도 내겠다. 뭐 그러면 영향력이 좀 있을까요? 광주 같은 데서?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아, 예. 예, 제가 천정배 의원을 당선시킨 시민단체 대표들과 학계 네. 교수님들과 몇 차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도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이 처음에는 탈당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탈당을 시켜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자. 이런 걸로 해서 당선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이 호남에서 패배한 적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처럼 30% 미만으로 패배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창당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나 일종의 무소속 연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네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천정배 의원도 조금 신당 창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가는 그런 거 그런 같습니까?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번 신당이 나타나겠군요.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신당의 창당은 상수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창당이 된다. 네. 그게 크냐 적냐는 문재인, 김상권 혁신이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신당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박준영
신당이 이제 또 생기고 그러면 신당이 두 개가 되는 겁니까? 한 너댓 군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합치겠죠. 뭐 그 정당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하려면은 첫째는 국민에게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즉 지도자가 있어야 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인물.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것 같지만은 물밑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곧 또 일부 세력들이 탈당한다 하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나중에 합칠 겁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 좀 프레시한 그런 정당을 창당하고 싶은데 올타이머들하고 과연 함께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기존 정치인들하고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룸을 터놨더라고요. 신당이 명분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표가 하기 나름이다. 얼마나 또 김상권 혁신위원장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데 최근 조국 교수도 우리가 공천 심의안을 8월 중순까지 내놓으면은 싫어서 탈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을 무서워서 혁신안을 안 낼 수 없다.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맞는 얘기죠. 예. 혁신이도 어쨌든 신당을 상수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도. 예, 이제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저보다 분열하니 어쩌니 하고 상당히 하다가 저한테 사과했죠.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현재 별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박원순 시장이 인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더 지지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안철수 의원도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있으면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막연한 동경의 인기가 있는데 정치 일선으로 탁 나와서 삼남한상을 다 얘기하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제가 꼭 당대표 뭐 우리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디스에 의거하면은 당대표 안 돼가지고 심통 부린다 하는 것으로 많이 글이 올라왔던데요. 그런 게 아니고 당대표 돼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더 손해본 것 같아요. 야당에서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 주자 누구를 꼽겠습니까? 국민이 지지하는 그 순서로 보면은 예. 박원순, 문재인, 네. 안철수 이런 순서 아니에요? 예. 이재명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아, 성남시장이요? 예,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빼놓으시네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조금 더 밑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네 분의 지지도를 뭐 안희정까지 5분의 지지도를 합치더라도 하면은 우리가 52, 3% 돼요. 네, 더 많죠. 예, 더 많고 네, 네. 새누리당의 김무성, 뭐 오세훈, 김문수, 뭐 나경원 이런 사람 합치면은 30% 미만이에요. 요즘은 유승민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승민 요즘 또 빠더라고요. 빠졌어요? 예.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권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같네요. 알겠습니다. 혁신이 활동 가운데 혁신안 여러 차례 내놨는데요. 잘한 것과 못한 거 총칼을 좀 해주시죠. 이런 건 좀 잘한 것 같고. 제가 혁신위에 찍혀가지고 다음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예. 저는 혁신위가 일반적으로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흔히 혁신위 구성이 운동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분들은 집행부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당에 있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시한 감각으로 좀 진보적 감각으로 혁신안을 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가 잘 구성됐다라고 했습니다. 단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최고위원 폐지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예, 네.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5개 본부장으로 둔다. 또 최근에 국회의원 증원 이것은 괜히 말 꺼내가지고 손해만 본 거예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누리당에서도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국회 증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만 좀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혁신이도 이제 증언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그로 연결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혁신이가 예. 백면서생들인데 네. 저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심지어 저는 새누리당이 어떤 것도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목표는 집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도 이 6개 지역에 비례대표 2명씩을 할당하자. 예. 그러면 그 지역에서 10%만 득표를 더하면 우리가 집권한다. 그 내용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공천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예. 문재인 대표가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같이 일괄 타결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문재인 대표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예. 20-30% 전략 공천을 하고 예. 나머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거였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안은 100% 예. 예,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그런데 그 김무성 대표가 우연히 조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어떤 그 식장에서 만나서 예.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한 30% 전략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다. 우리가 20%건 30%건 전략 공천을 해야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젊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여성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우리 당의 특수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저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똑같은 것은 기사를 안 쓰고 틀린 것은 계속 부각시키더라고요. 네,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고요.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 하셨고 또 장관도 하셨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굉장히 성공하신 정치인이시거든요. 근데 그 정치를 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인생 좌우명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자기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손혜원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에 위원장.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하나 올렸다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손혜원 위원장을 디스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박지원이 문재인한테 넘어가려고 하나하나 지금 공작을 하는 거다. 이제 아니 굴복에 가는 순서다. 아, 순서다. 네, 네. 이렇게 네.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손혜원 홍보위원장과 점심도 한번 해보고 세 차례 한 3시간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너무 활동적이고, 스마트하고 예. 진짜 좋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을 위해서 또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좋은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걸 보면은 마치 제가 DJ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 과거를 저는 손혜원 위원장한테서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성공은 꼭 안 했잖아요. 감옥도 갔다 오고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아, 내가 참 정치인으로서 참 정치를 하길 잘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신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야당을 할 때는 네. DJ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 애국의 길이고 DJ가 대통령 되니까 성공한 DJ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하고 충성심을 바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1년 반간 네. 일한 것이 제일 보람 있게 생각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정치인으로 성공하셨죠, 비교적. 수석도 하시고, 비서실장 하시고. 다 했죠. 장관 하시고, 원내대표 하시고. 지금 대표를 못해서 지금 아니, 좀 섭섭하신 뭐 분이 대통령은 못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한용 대기자님 예. 청와대 출입할 때 대신 됐다 대통령으로 불렸습니다. 소통령이라는 말도 한때는 듣기도 예, 했죠. 그렇죠. 예. 예. 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그러나 저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DJ의 성공,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악역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DJ 대통령이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는 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까요? 지금 또 그래요. 우리 당도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7, 80명 때는 치열했는데 네. 130명 되니까 웰빙 야당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태인지 모르지만은 치열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새누리당은 어쩌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10년 좌파 정권한테 뺏겼느냐? 절대 지켜야 된다 하는 치열함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절박함은 지금 여당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됐든 두 번의 국무총리 청문회를 협력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 추경 다 협력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 야당이 얻어온 게 뭐예요? 뭐 별로 성완종 없죠. 리스트 특검 하나를 얻어왔습니까? 지금 국정원 댓글 가지고도 그렇게 졌지만은 지금 저 해킹 가지고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은 좀 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축은행 사건 1심에서 무죄했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났어요. 대법원에 상고를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그 결과는 일정?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무죄 제가 확정하십니까? 아무리 바보여도 예. 사고낸 회사에서 돈 받을 정도의 바보는 아니고 검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돈 받는 부로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만은 진실을 밝혀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에 대해서 이제 모처럼 한 목소리로 성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이 성과를 내서 꽉 막힌 남북 관계가 모처럼 시원하게 뚫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더 하시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을 하면은 정권교체에 성공을 하면은 저는 호련히 정치계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네. 단 해보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초대 평양대사는 제가 꼭 가고 싶다. 평양 대사가 되면 그 좀 남북 간 두 체제가 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두 국가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초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예, 초청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자, 오늘 정치 토크 돌직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